여러분, 오늘 아침에 뭘 드셨나요? 혹시 밥에 국을 말아서 드셨거나 과일 주스 한 잔으로 때우셨나요? 그렇게 드셨다면 잠깐,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어온 아침 식사 습관들이 사실은 혈당을 폭발시키고 간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847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아침 식사 방식만 바꿨는데 당뇨 발병 위험이 무려 43%나 낮아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43%입니다. 약도 아니고 비싼 영양제도 아닌데 말이죠. 오늘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아침 식품의 비밀. 두 번째, 밥 먹기 전에 딱 1스푼이면 혈당 상승을 30% 막아주는 방법. 세 번째, 단돈 300원짜리 완전 식품이 당뇨부터 치매까지 잡아주는 이유. 이 3가지를 오늘 다 알려드릴 텐데요. 마지막 3번째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밥심으로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들에 나가도 추운 겨울 공장에서 밤새 일해도 밥 한 그릇이면 버텼죠. 근데 이제 그 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밥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문제인데요. 혹시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 계신가요?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절대로 아침을 거르시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밤새 공복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에서 새벽 현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간에서 당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고 일어나는 동안에도 혈당이 저절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16 정도 오릅니다. 거기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에 과식하게 되고 이게 혈당 조절의 최악의 결과를 만드는 거죠. 실제로 남성은 아침을 안 드시면 당뇨 발생률이 21% 높아지고 여성은 20%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먹는 것 자체가 이미 당뇨 예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 먹느냐입니다. 국에 밥 말아 드시는 분들, 선식이나 미숫가루 드시는 분들, 과일 주스 한 잔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이 3가지가 사실 혈당에는 최악인데요. 먼저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은 자연식품이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과일이 주스가 되는 순간 문제가 달라집니다. 과일의 당분이 액체 상태가 되면 흡수 속도가 훨씬 빨라지거든요. 흡수가 빠르다는 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혈당 스파이크예요. 국립암센터 의료진도 시중에 파는 착즙 주스나 과일 음료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선식이나 미숫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루 형태는 우리 몸에서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빠른 흡수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을 과하게 분비시키는데요. 여기에 달콤하게 설탕까지 들어가 있으니 더 부담이죠. 빵과 잼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과 설탕 가득한 잼, 이건 단순당 폭탄입니다. 그렇다면 뭘 먹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3가지 식품이 그 답인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이입니다. 오이가 당뇨에 그렇게 좋다고요?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혈당 지수라는 걸 아십니까?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55 이하면 저혈당 식품, 70 이상이면 고혈당 식품으로 봅니다. 흰쌀밥이 87입니다. 식빵이 90일이고요. 그러면 오이는 몇인 줄 아세요? 15입니다. 잠깐, 이게 얼마나 낮은 건지 비교해 드릴게요. 흰쌀밥 87, 식빵 91, 오이 15,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혈당 부하지수도 0.4입니다. 이 말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식품 중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이는 아침에 먹으면 점심까지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식사 효과라고 하는데요. 아침에 뭘 먹었느냐가 점심 혈당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2014년 이스라엘에서 당뇨 환자 59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했는데요. 아침을 충분히 먹은 그룹의 당화혈색소가 0.46 감소한 반면 적게 먹은 그룹은 0.14밖에 안 줄었습니다.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 오이는 천연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오이의 95%가 수분이에요. 오이 300개를 드시면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의 14%,
비타민 K는 무려 62%, 마그네슘은 10%, 칼륨은 13%를 섭취하면서 칼로리는 고작 45입니다. 또 오이의 풍부한 칼륨이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일석이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이를 어떻게 드시면 가장 효과가 클까요? 오이 단독으로도 좋지만 함께 먹으면 효과가 훨씬 배가 되는 조합이 있습니다.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조합, 오이와 땅콩버터입니다. 아, 이게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땅콩버터에는 불포화 지방산, 식이섬유,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2019년 미국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식사할 때 땅콩버터 2스푼을 추가하면 식후 혈당 상승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고 했는데요. 오이의 식이섬유와 땅콩버터의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만나면 혈당 상승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4시간 이상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이 반개를 스틱 형태로 썰어서 순수 땅콩 100%로 만든 땅콩버터 한 큰술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때 설탕이나 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 조합, 오이와 식초입니다. 아, 이게 오이 냉국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여름마다 만들어 드시던 바로 그거예요. 에어컨도 없던 시절 더위를 식히려고 드셨던 그 음식이 사실은 혈당 관리의 최고의 조합이었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이걸 알았는지 신기하기도 합니다. 오이의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인슐린 기능을 향상시켜서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세 번째 조합, 오이와 삶은 달걀입니다. 오이는 식물성이라 단백질이 부족한데 달걀의 양질의 단백질이 이를 완벽하게 보완해줍니다. 달걀의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거든요. 아침에 오이 반개와 삶은 달걀 한두 개, 방울토마토 대여섯 개를 함께 드시면 완벽한 저혈당 아침 식사가 됩니다. 네 번째 조합, 오이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요. 오이의 항산화 성분과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두 식품 모두 혈당 지수가 낮고 수분이 풍부해서 포만감도 주고 칼로리도 낮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땅콩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첫 번째 조합을 피하세요. 만성 신부전이 있으신 분은 토마토의 칼륨이 부담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궤양이나 위염이 있으신 분은 식초를 드실 때 농도를 낮추시거나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이는 하루에 중간 크기 1개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껍질째 드시는 게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더 많아서 좋은데요. 찬물에 30초 이상 비비면서 씻으시면 농약의 80% 이상이 제거됩니다. 자, 오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혈당을 올리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것과 함께 식사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혈당이 30% 낮아지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식초인데요. 여러분, 밥 드시기 전에 이걸 딱 1스푼만 드셔보세요. 임상연구에서 식초를 식전에 마신 그룹이 마시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20에서 30%나 낮게 나왔습니다. 제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8주 연구에서도 공복 혈당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사실 식초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발효식품 중 하나입니다. 고대부터 약용 재료로 쓰여온 식품인데요. 식초의 핵심 성분이 아세트산입니다. 술이 한 번 더 발효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다양한 작용을 합니다. 식초가 혈당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쉽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식초는 위에서 소장으로 음식이 넘어가는 속도를 늦춥니다. 음식이 천천히 넘어가면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도 느려지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두 번째로 아세트산이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탄수화물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양 자체를 줄여주는 거죠. 여기서 레몬즙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레몬의 구연산이 식초의 아세트산처럼 소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유럽에서 발표된 연구에서 레몬 주스가 건강한 성인의 식후 혈당 급증을 약 35분간 지연시켰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식초만큼은 아니지만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식초의 효능, 혈당만이 아닙니다.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혈당 안정.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789명이 참가한 임상시험을 종합 분석한 결과
매일 사과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체중,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가 모두 유의미하게 줄었습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간에서 지방을 태우는 효소 발현을 유도하고 지방 축적을 억제하거든요. 또 뇌 시상하부에 작용해서 포만감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칼로리 섭취를 줄여줍니다. 세 번째, 피로가 풀립니다. 몸이 늘 무겁고 쉽게 피곤하신 분들 계시죠? 식초에 구연산, 말산, 숙신산 같은 유기산이 풍부한데요. 이 유기산들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회로를 활성화시켜줍니다. 피로 물질이 빠르게 분해되고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만성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꾸준히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칼슘 흡수가 잘 됩니다. 식초는 산성식품인데요. 이 산성 환경이 음식 속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장에서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뼈가 약해진 모델에게 식초를 포함한 식단을 30일간 제공했을 때 뼈의 칼슘 함량이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 칼슘제를 드시는 분들께 식초가 칼슘 흡수율을 높이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식초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는 꿀조합도 있는데요.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식초와 검은콩입니다. 초콩이라고 들어보셨죠? 검은콩에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한데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식초에 검은콩을 담가두면 식초의 아세트산이 피트산을 분해해버립니다. 칼슘과 철분이 자유로워지면서 훨씬 잘 흡수되는 거죠. 또 검은콩의 단백질 흡수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하루에 10에서 20알 정도를 식사 중에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식초와 생강입니다. 생강에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진저롤은 불안정해서 쉽게 파괴될 수 있습니다. 식초에 생강을 절이면 식초의 산성 환경이 진저롤을 안정화시켜주고 체내 흡수도 훨씬 좋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초에 절인 생강은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근육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무릎이나 손가락이 시리고 뻐근하신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냉면이나 장어에 곁들이는 생강초 절임, 그냥 맛으로만 드셨죠. 사실 이게 영양학적으로도 최고의 조합이었습니다. 세 번째, 식초와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혈관 내벽 염증을 줄이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근데 양파 속 퀘르세틴이 당분자와 결합된 형태라 우리 몸이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식초에 양파를 절이면 식초의 산성 성분이 당분자와 퀘르세틴을 분리해서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담근 지 하루 이틀만 지나도 양파의 매운맛이 빠지고 새콤달콤하게 먹기 좋아지거든요. 밑반찬으로 만들어 두시면 매일 부담 없이 챙겨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식초와 나물류입니다. 나물에 식초 드레싱을 곁들이는 건데요. 식초의 산성 성분이 나물 속 비타민C가 산화되는 걸 방지해줍니다. 비타민C는 공기에 노출되면 쉽게 파괴되는데 식초가 산화 방지막 역할을 하는 거죠. 나물 속 철분 흡수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시금치, 취나물, 고사리 어떤 나물이든 다 잘 어울리고요. 참기름에 식초 한 스푼만 더하셔도 충분합니다. 이가 약하셔서 채소 드시기 불편하신 분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식초, 누구나 다 드셔도 되는 건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식초 원액을 그대로 드시면 식도 점막에 손상을 입힐 수 있고 치아 범랑질을 녹여서 치아 부식과 충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식초 한 스푼을 물 한 컵, 250ml 이상에 희석하시고요. 빨대를 사용하시면 치아에 직접 닿는 걸 줄일 수 있습니다. 드신 후에는 물로 입안을 한번 헹궈주세요. 공복에는 드시지 마시고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식초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보니 이미 혈당을 낮추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식초까지 드시면 저혈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세 번째, 신장질환이나 저칼륨 혈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식초를 고용량으로 꾸준히 드시면 체내 칼륨 농도가 낮아질 수 있거든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이제 집에서 바로 만드실 수 있는 레시피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콩 만들기입니다. 재료는 딱 두 가지예요. 검은 콩 1컵, 현미식초나 사과식초 2~3컵. 이게 전부입니다. 만드는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검은 콩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완전히 빼줍니다. 달궈진 팬에 콩을 넣고 약 3분에서 5분간 볶아줍니다. 이 단계가 핵심인데요. 볶아야 비린내가 제거되고 고소한 맛이 살아납니다. 콩 껍질이 살짝 갈라지면서 고소한 향이 나기 시작하면 다 된 겁니다. 완전히 식힌 다음 소독한 유리병에 담아줍니다. 콩은 병에 60에서 70%만 채우세요. 식초를 흡수하면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가득 채우시면 넘칩니다. 콩이 완전히 잠기도록 식초를 붓고 뚜껑을 닫아 실온에서 하루 이틀 두신 다음 냉장고로 옮겨 일주일 더 숙성시켜줍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콩이 통통하게 불어있고 새콤하면서 먹기 좋은 맛이 납니다. 하루에 10에서 20알 정도 식사 중에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레시피, 식전 식초 레몬수입니다. 재료는 물 250ml 이상, 식초 1큰술 약 15ml, 레몬즙 약간, 물에 식초 1큰술을 넣고 레몬즙을 약간 짜서 넣으면 끝입니다. 밥 먹기 5분에서 10분 전에 드시는 게 혈당 억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드신 후에는 물로 입안을 헹궈주세요. 여기까지 오이와 식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두 가지만 실천하셔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단돈 300원짜리 식품이 당뇨는 물론이고 눈 건강, 심장, 그리고 치매까지 예방해준다는 건데요.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이요. 하실 수 있는데요. 잠깐 들어보세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계란에는 비타민 B12, 비타민 D, 루테인, 제아잔틴, 콜린, 레시틴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계란은 단백질 품질 측면에서 거의 완벽한 식품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점수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되는 아미노산 품질을 점수로 매기는 건데요. 1등이 우유입니다. 117점. 그리고 2등이 뭔지 아세요? 계란입니다. 101점. 소고기도 아니고 닭고기도 아닌 계란이 2등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저렴하게 최고 품질의 단백질을 드실 수 있는 식품이 계란인 거죠. 아침에 삶은 계란을 드시면 단백질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혈당도 급격히 오르지 않고요. 당뇨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의 아침 식사로 이렇게 좋은 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란의 진짜 놀라운 효능은 치매 예방에 있습니다. 한 논문에서 계란 섭취가 많을수록 치매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계란 속 콜린과 레시틴 때문입니다. 레시틴은 뇌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고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콜린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로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린이 부족해지면 세포막이 손상되면서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나이 들어가시면서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지시잖아요. 이게 바로 주의력과 인지기능에 관련이 있는데요. 콜린이 신경전달 물질이 잘 작용하도록 도와주거든요. 매일 계란 2개면 콜린 섭취를 통해 치매 전조 증상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심장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동맥 경화로 인해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콜린이 심장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낮춰줍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서도 계란을 꾸준히 드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계란의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망막을 보호해서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눈합병증이 걱정되시잖아요. 계란이 그 부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은 꿀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계란과 토마토입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알려진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라이코펜이 세포의 산화를 막아서 항암 효과와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계란 노른자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훨씬 잘 돼서 효과가 배가 됩니다. 토마토 계란 볶음이 가장 좋은데요. 올리브유로 볶아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두 번째, 계란과 유제품입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면 서로 다른 영양소가 보완이 됩니다. 계란은 비타민 B12와 비타민 D가 많아서
신경계와 면역계를 도와주고요. 유제품은 칼슘과 비타민 B가 풍부해서 뼈와 치아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유제품 속 칼슘이 계란의 비타민 D를 만나면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세 번째, 계란과 두유입니다. 혹시 계란과 두유가 궁합이 안 좋다고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그건 사실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콩의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콩을 생으로 먹을 때 이야기입니다. 두유는 콩을 익혀서 만들기 때문에 트립신 억제제가 이미 사라져 있습니다.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B계열, 칼슘이 풍부한 훌륭한 식품이에요. 앞으로 구운 계란과 두유는 걱정 말고 드셔도 됩니다. 네 번째, 계란과 시금치입니다. 이것도 궁합이 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시금치의 옥살산이 계란의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시금치를 데치면 대부분의 옥살산이 물에 녹아나오거든요. 오히려 계란과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계란에 없는 식이섬유, 비타민C,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어서 영양학적으로 훌륭한 조합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꽝 조합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계란과 녹차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녹차의 탄닌이 철분과 결합해서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단백질 소화도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빈혈 때문에 철분 섭취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탄닌이 들어있는 감, 밤, 도토리, 와인,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금간 계란은 드시지 마세요. 살모넬라균 때문입니다. 살모넬라에 감염되면 설사, 구토, 복통이 생기고 심하면 혈액으로 퍼져 폐혈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이 간 계란은 그 틈으로 살모넬라균이 침입할 위험이 크거든요. 살모넬라 예방을 위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냉장 보관하세요. 상온에서는 살모넬라가 번식하기 좋습니다. 둘째, 계란을 만지고 나면 바로 손을 씻으세요. 계란 껍질에 있는 살모넬라가 다른 식재료로 교차 오염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이입니다. 혈당지수 15로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식품이고요. 혈당 안정, 해독작용,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땅콩버터, 식초, 달걀,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두 번째, 식초입니다. 식전에 물에 희석해서 한 스푼 드시면 식후 혈당 상승을 20에서 30% 막아줍니다. 혈당 안정, 체중 관리, 피로 회복, 칼슘 흡수까지 4가지 효과가 있고요. 검은콩, 생강, 양파, 나물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단, 위장이 약하신 분, 당뇨약 드시는 분, 신장질환 있으신 분은 반드시 주의하시거나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 드세요. 세 번째, 계란입니다. 단백질 품질 2위의 완전 식품이고요. 당뇨, 눈 건강, 심장, 치매 예방까지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토마토, 유제품, 두유,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좋고요. 녹차와 함께 드시거나 금간 계란은 피하세요. 이 3가지를 아침 식사에 활용하시면 약 없이 비싼 영양제 없이도 혈당을 자연스럽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강인함으로 이제는 건강도 지혜롭게 지켜나가실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오이 1개, 식초 1스푼, 계란 2개,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오늘 실천해보신 것들,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합시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